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아난티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 전략 2탄 바로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좀 아난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테마로 보고 접근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에 대북 관련주에서 급등이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잠잠해져 있는 상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대북 이슈로 급등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략으로 이제 앞으로 대북 관련주들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아난티 급락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두 가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뉴스 같은 거, 뉴스 기사를 살펴보고 이제 아난티 급락에 대한 이슈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즉 공시죠. 공시를 살펴보고 아난티가 급락 나온 이유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뉴스에서는 딱히 아난티 급락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제 공시를 살펴봐야 될 텐데, 공시를 보면은 지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어제자 공시로 해서 주식 등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네이셜 포칼 리미트라는 게 지금 직전에 860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전량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비중이 지금 10%대예요. 그래서 비중이 10%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일단 그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게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물량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두 가지 전략을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물량 던지기. 수급 주체가 특정,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위해서 그냥 물량을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간 주가를 끌어올렸던 수급 주체가 물량을 던짐으로써 이제 그 이후에 고점 물린 이제 그 물량 던진 것을 받아간 투자자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물량 던지기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물량을 받아가는 주체, 즉 이제 손바뀜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손바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한 수급 세력이 존재를 했는데 그 세력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던지는 것을 다른 수급 주체가 받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내가 요번에 전기차 기대해서 뭐 테슬라 요번에 이제 수익 많이 났죠. 급등이 많이 나가지고 수익률이 엄청난데 요번에 이제 만족하고 던진다라는 거는 이제 이제 만족하고 떠나겠다는 건데, 사실상 지금 현재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전망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들어와 가지고 향후 5년 6년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투자도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아난티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지금 팔고 나갔지만은 이 물량을 받고 이후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지금을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볼 텐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860만 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지분율이 10% 거의 최대 주주급인데 얘가 전량 팔고 나갔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12%, 11%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최대 주주급 물량이 나온 건데 이거를 도대체 누가 받아갔냐,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가 860만 주를 팔았는데 왜 팔았냐, 네, 여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누가 받아갔는지는 아직 몰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 넘기고 얘네가 왜 팔았는지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왜 팔았는지를 살펴보려면 이전에 들어왔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 기사를 좀 먼저 보여드려 보면은, 자, 이니셜 포칼 리미티드, 얘가 2012년도 10월달 말에 1800억 유상증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서 1800억 유상증자 들어왔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는 말은 그 당시 공시 유상증자권을 살펴보면은 얘가 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8, 15년도 당시 유상증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쭉 내려볼게요. 운영자금 1800억 3자 배정 증자, 대상은 역시나 이제 포칼 리미티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얘가 들어온 이유가 이제 이 선정 경위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중국계 투자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가 들어온 이유는 제주도 지역 리조트 개발 등 신규 부동산 개발 및 중국 진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투자에 들어왔는데, 얘네가 지금 투자를 들어온 게 단가가 지금 33,000원이거든요. 자, 33,000원 차트로 넘어와서 33,000원대의 주가를 보면은, 자, 이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이제 유상증자를 받고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크게 빠졌죠. 이때 이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500원에서 100원으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해요. 그 말은 즉 33,000원이 액면 분할이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60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600원이 실제로 포칼 리미티드 그 10%짜리 지분을 갖고 있던 애 단가가 이 정도 가격대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차트를 돌려놓고 보기 쉽게 6,600원대를 보면은 가격대가 여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대략 못해도 30%에서 40%는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언제 팔았다는 거예요? 어제 시간외로 전부 다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얘네는 지금 30% 40% 정도 먹고 만족한다. 그래서 팔고 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거는 도대체 누가 이 물량을 받아갔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10%대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 누군가가 한 명이 받아갔다면은 이후에 공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그러니까 5% 이상 주주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죠. 네, 아까 물량이 10%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량이 나왔다면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제 매수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심 기대하는 거는 이제 이분, 네, 짐 로저스 이분이 들어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지는 이후에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 10%가 특정 누군가의 한 명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시간외로 대량 매매를 했던 거고, 얘가 이제 포칼 리미티드가 이제 던졌는데 10%를 던졌는데 시간외에 던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물량을 여럿이서 나눠 가져갔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아까 이야기하던 거 마저 얘기를 드려보면은, 얘가 지금 짐 로저스가 제가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있죠.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그러고 나서 확대를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그거죠. 북미 회담 결렬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여기에 제가 노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구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짐 로저스가 주식을 장내 매수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3월
그 당시 공시를 좀 살펴보면은 2018년도 어디 나와 있냐. 보면은 이 주식 대량 소유 보고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고자 이제 짐 로저스 나와 있고, 네, 보면은 얘가 지금 어딜 봐야 되냐. 여기 보면은 이번 보고서에서 주식을 2,000주를 샀어요. 근데 2,000주를 샀는데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장내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 얘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6일, 3월 11일에 장내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총 2,000주를 샀는데 지금 단가를 보면은 2만원대에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짐 로저스를 기대하는 게 거액 큰 손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수급 주체라고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을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 비하여 2만원대의 2,000주,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죠? 2만원, 20, 200, 2천만, 대략 2천만원, 4천만원 정도? 네,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느 가격대에? 2만원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넘어와 보면은 지금 약 2만원 단가에 지금 그 로저스 형님의 단가가 2만원대인데 여기에 4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8천원대에 뭐가 생긴 거예요? 8천원대에서 시간에 대량 매도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분 10%짜리가 발생을 했는데 860만 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로저스 인물이 지분을 습득을 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인물이 가져갔다라면은 지분 변동 공시가 나와야 되고, 그게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선매수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860만 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860만 주인데 지금 860만 주 중에서 어제 시간외로 거래가 터졌죠. 시간외로 지금 보면은 CS증권에서 280만 주가 터졌습니다. 자, 그 말은 즉 시간에서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CS증권 창구에서 요게 이제 아무래도 증권 창구다 보니까 여러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은 특정 인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280만 주가 들어온 부분인데 이제 오늘 날짜에 여기서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단순히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280만 주를 여기서 시간에 담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간에 담았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부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단순 주문 실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단순 주문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큰 자금에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은 일단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물량을 다른 창구에서 지금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좀 리스크는 작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으로 사고 오늘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손해를 보면서 팔 바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요번에 이 물량이 나온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개인 투자들 이제 물량 털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게 주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죠? 공매도를 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아래서 매수를 담아가는 전략을 하는데, 자, 공매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이제 겁을 줘서 물량을 떨궈내고 다시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런 전략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게 이런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 왜냐하면은 이제 물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요번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시점이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 구간이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급락이 나온 이유죠. 급락이 나온 이후에 이제 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그래서 9시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올려보면은 일단 아난티 이제 선 매수 이후에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제 9시 30분에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이제 이 구간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 구간 이후에 주가가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후 지지받고 이제 돌릴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공략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대북 이슈로 일단 그 리스크가 잠잠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터지면은 돌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번에 물량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CS 창고에서 280만 주가 나왔는데 요번에 80만 주 정도 던졌고 현재 200만 주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물량을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려서 더 담아가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공략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포칼 리미티드 10% 물량이 나왔는데, 이 물량 중에서 과연 어느 인물들이 이 10% 지분을 가져갔을지,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짐 로저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그거는 더할 나위 없는 이제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주가가 급락 나온 시점 이후로 좀 살펴볼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시나리오 외에 만약에 사업이 잘못돼서 일 수도 있겠죠. 아까 2015년도 당시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제 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라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심을 해야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주식이라는 게 미리 예상을 해보고 시나리오를 잡아보고 그 가정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왔다라는 거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는 이제 이후의 흐름을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후의 흐름들 나오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 지금 이후의 흐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면서 다음번 영상을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아난티 급락이 나온 시점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오늘 지금 가격대에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장 막판에 좀 빠지는 모습 아니면은 반등 나오는 모습, 3시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후에 어떻게 얘네가 움직이고 누가 받아갔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가면서 아난티에 대한 투자 의견 이제 공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뇌피셜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 생각되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제 참고만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